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승연아, 내일 소주 한잔 할래? 내일 금요일인데 괜찮겠어? 금요일이니까 소주 한잔 하자는 거지. 아니, 금요일인데 재수 씨랑 시간 보내야지. 나랑 소주 마실 시간이 있냐는 거지. 너 결혼하고 난 너무 외롭다. 너랑 술 마신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바로 오케이 했어.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와이프도 네가 얼마나 착한지 잘 알잖아. 그래. 그럼 내일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으로 이미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정우 아내 유진 씨 역시 마음씨 곱고 따뜻한 사람이라 둘은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랍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정우를 만난다는 설렘에 평소보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업무를 후딱 정리하고 우리가 자주 찾던 단골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우가 벌써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같은 기회가 많지 않은데 최대한 많이 놀아야지. 나도 마찬가지야. 너 결혼한 뒤로 난 외톨이가 된 느낌이거든. 회사에 결혼 안 한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 회사 친구랑 찐친이랑 똑같을 순 없지. 하긴 나도 그렇긴 해. 그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수다를 떠니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2시간쯤 흘렀을 무렵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 왔다. 잠깐만. 제게 양해를 구한 정우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자기야. 우리 신촌이지. 뭐? 자기도 이 근처라고? 지금? 잠깐만. 승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휴대폰을 여전히 손에 쥔 채로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승현아, 사실 와이프도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거든. 근데 하필 이 근처라고 하네? 오랜만에 너 보고 싶다고 여기 오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괜찮을까? 너 불편하면 그냥 우리끼리 마신다고 할게. 사실 정우와 단둘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유진 씨도 워낙 밝고 유쾌한 사람인지라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정우가 신이 난 목소리로 다시 통화를 이어갔어요. 자기야, 승현이가 괜찮대. 여기가 어디냐면 정우가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기, 근데 와이프 친구도 같이 온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뭐? 친구도? 나랑도 잘 아는 친구다 보니까 인사하고 간다고 했다나 봐. 나는 상관없어. 진짜 고맙다. 정우가 또다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정우 안의 유진 씨가 친구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처음에는 정우한테 인사만 하고 가겠다던 유진 씨 친구가 슬며시 자리에 앉더니 좀처럼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떨결에 자리를 옮겨 간단히 맥주 한 잔을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옮긴 자리에서 유진 씨 친구인 다혜 씨가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기 승현 씨,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전화번호 교환할래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요. 그게 저는 남녀관계에 친구 사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다혜 씨가 웃음을 머금은 채 입을 열었어요. 그럼 친구가 아니라 연인 사이 해보는 건 어때요? 난 승현 씨 마인드가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웃으며 재차 거절 의사를 밝히자 다혜 씨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술잔을 기울이던 중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던 순간 옆 테이블 남자가 손을 높이 들어
앞에 앉아있던 여자를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스처에 그쳤으나 곧 정말로 내리칠 기세였기에 당황한 채 말려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 다혜 씨가 그 남자의 손목을 탁 하고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뭐야?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우리 아빠 말이 여자한테 이따위 행동하는 인간이 제일 비열한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여자분, 얼른 집에 가세요. 그 말에 여자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혜 씨와 남자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왜요? 나도 때리게요. 그냥 곱게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남 몇 대 맞고 여기 들어놓으면 그만이니까. 사장님, 여기 CCTV가 어느 쪽에 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가 쌍욕을 내뱉고 식당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소동 속에 우리 모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다혜 씨만은 태어나기 그지없었어요. 다혜야, 너 괜찮아? 내가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진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기나 해? 우선 자리에 앉자. 두 분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자리에 앉으며 다혜 씨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내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봤거든. 보다니 뭘 봐? 아까 여자가 화장실 가니까 남자가 여자 맥주잔에 뭔가를 넣더라고. 뭔가를 넣다니?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너 설마 아까 그럼 화장실 가서 여자한테 말해준 거야? 가서 맥주 마시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해줬어. 그랬더니 둘이 싸웠던 거야. 들어보니까 여자가 집에 간다고 백 들자마자 남자가 막 소리쳤거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줬던 것뿐이야. 여차하면 내가 한 대 맞고 들어 누워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암튼 이다혜를 누가 말리겠어. 유진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곧 유진 씨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다혜랑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괜찮아졌지만 그때쯤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수술도 몇 번이나 하시고 그랬거든요. 아빠 혼자 우리 남매 돌보랴 수술비 때문에 투자까지 뛰면서 돈 벌랴 진짜 고생 많았어요. 오빠가 저를 챙겨주긴 했지만 이래저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점점 소심해져 갔고 말수도 줄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질 나쁜 친구들이 가만둘 리 없었고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 심하게 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제 머리에 우유를 부어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떠올랐는지 유진 씨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부르르 떨자 다혜 씨가 가만히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전학을 갔어야 했는데 우리 유진이가 고생을 좀 했죠. 맞아요. 다혜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때 다혜가 조망만한 얼굴에 짧은 단발머리였는데 나를 보며 활짝 웃으며 친구하자고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 이후로 말 그대로 다혜가 다 막아줬어요. 다 막아주다니요? 저도 모르게 반응하고 말았는데요. 걔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 지금처럼 나서서 완전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 바람에 질 나쁜 친구들이 괴롭힐 엄두도 못 냈고요. 다혜는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 소중한 친구예요. 너도 나한테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거든. 사실 우리 아빠가 군인이라 이리저리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친구가 없던 차에 유진이를 만나서 절친이라는 게 생긴 거죠. 다혜 씨의 말을 듣다가 문득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도 친구라고는 유진이밖에 없어서 승현 씨 전화번호 물어본 것뿐이에요. 승현 씨도 우리랑 결이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 말에 제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다혜 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남녀 사이에 친구 사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가 결이 비슷한 건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쵸? 딱 보자마자 알았다니까요. 다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다혜 씨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혜 씨에게서 낯설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으니까요. 잠시 후 다혜 씨와 유진 씨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정우가 살짝 물었어요. 여자한테 명함을 다 주고 네가 웬일이냐? 그러게, 다시는 여자 안 만날 생각이었는데 나도 조금 이상하긴 해. 뭐야, 너 설마 다혜 씨한테 반한 거야? 그냥 오랜만에 심장이 막 뛰는 거 있지. 사실은 네가 계속 솔로로 지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이프가 다혜 씨를 데리고 온 거야.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도 있고 거기다 그 사람이랑 헤어진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새 출발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다혜 씨 말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긴 한숨을 내쉬자 정우가 버럭 외쳤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벌써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았더라. 둘이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 지금은 다 있긴 했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걸. 근데 예전처럼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부모님처럼 그렇진 않잖아. 다혜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하니까 한번 잘 만나봐. 이따가 오면 너도 꼭 연락처 물어봐서 네가 먼저 연락해. 알았지? 내가 너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심란해서 잠이 안 와서 그래. 거기다 전에 너네 집 놀러 갔을 때 말이야. 네가 잠깐 편의점에 간 적 있는데 그때 너네 아버지가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너 좀 잘 챙겨달라고 부탁 하시더라.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암튼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너무 많은 게 흠이라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는데요. 정우가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너도 아버지 닮았잖아. 봐봐, 벌써부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잖아. 아니거든. 제가 급히 고개를 돌리자 정우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다혜 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 뒤로는 둘만 만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밝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바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다혜 씨의 매력에 스며들어갔고 머지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물었어요. 승연아, 내일도 다혜 만나러 가는 거니? 네, 내일은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로 했어요. 그래? 아주 좋을 때다, 좋을 때야. 데이트 비용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엄마, 이 나이에 엄마한테 데이트 비용 타서 쓴다고 하면 다혜 성격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걸요? 진짜? 알았어. 절대 말도 안 꺼낼게.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기겁을 했습니다. 그 무렵 혹시나 제가 또다시 이별을 겪게 될까 싶어 노심초사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전해지자 순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김밥 좀 싸갈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김밥 싸가게? 엄마표 김밥 엄청 맛있잖아요. 다혜한테 점수 좀 딸까 해서요. 당연하지. 엄마 아빠가 지금 가서 김밥 재료 사올게. 아니에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야. 산책도 할 겸 엄마 아빠가 다녀올 테니까 넌 씻고 쉬고 있어. 여보, 마트 가자. 두 분이 곧장 마트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나갔더니 부모님 두 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밥을 만들어 볼까? 엄마의 외침에 셋이서 열심히 김밥과 유부초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역시 엄마표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이제는 여기 예쁜 도시락에 담아. 엄마가 도시락도 예쁜 걸로 사왔거든. 잠시 후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까지 챙겨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물었어요. 이 맛있는 냄새의 정체는 뭐야? 아침은 안 먹어서 더 배가 고프네. 그럴 줄 알고 내가 김밥 싸왔어.
김밥을 사왔다는 말인 거지? 아니, 직접 만들어 왔다고. 진짜? 진짜로 자기가 김밥을 만들었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놀란 얼굴로 바라봤는데요. 웃음이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전부 들려줬습니다. 사실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했어. 내가 혼자 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긴 했는데 나도 김밥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어머님, 아버님, 진짜 멋지시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멋지긴 하시지.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닐 때 정우도 우리 집에서 내내 살다시피 했어. 정우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워낙 바쁘셨거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랬을 거야.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까 정우네 엄마 아버지가 쌀이랑 한우 선물 세트를 가지고 서 계신 거야. 정우 씨네 부모님이? 엄마가 놀라서 집으로 모셨는데 정우가 워낙 많이 먹는 애라 죄송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거야. 쌀 2포대랑 한우까지 가져오셔서는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 이후에도 두 분이 쌀이랑 가지고 자주 찾아오셨어. 승현 씨네 부모님도 그렇고 정우 씨네 부모님도 멋진 분들이시다. 근데 정우가 진짜 많이 먹긴 했어. 정우네 엄마가 일을 하시다 보니 거의 외식을 하거나 반찬을 사서 먹는다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진짜 많이 먹긴 했어. 한 번은 엄마가 제육볶음을 한 솥 해놓고 외출하셨는데 그걸 정우가 다 먹는 바람에 우리 누나가 빡쳐서 엄청 화낸 적도 있었어. 우리 누나 성격 진짜 장난 아니거든. 화나면 고릴라 저리 가라야. 우리 누나 같은 고릴라를 데려가준 매형한테 고마울 정도라니까. 제 말에 다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암튼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엄청 좋아서 맛있을 거야. 가서 바로 김밥부터 먹자. 잠시 후 공원에 돗자리를 펼쳐놓고 김밥과 유부초밥을 먹었는데요. 다혜 입에서 연신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어. 그지? 다음에 또 싸올 테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 그 많던 김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난 뒤 공원 산책에 나섰는데요. 걷던 중 다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궁금한 게 뭔데? 자기에 대해 캐물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유진이한테 살짝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괜찮으니까 물어봐. 그게 말이야. 얼핏 들어보니까 상처가 있어서 절대 여자친구 안 만나려고 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혹시 전 여친이랑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힌 채 표정이 굳어지자 다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아니야. 한 번은 말해야 하는 문제니까 곧 말할 생각이긴 했어. 저기 벤치에 잠깐 앉을까? 그녀와 함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나간 기억들이 스쳐가는 동안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입양? 입양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 하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그러고 보니까 예전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기억나네? 그 선생님도 입양되었다고 했거든. 좋은 가족 만난 덕분에 내내 행복했다고 했어. 자기가 입양 얘기 꺼내니까 그 선생님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중학교 때 우연히 친척이 말을 꺼내는 바람에 입양된 걸 알게 됐다는데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이랑 누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더래. 그날 가족 다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선생님이 슬쩍 말을 꺼냈다나 봐. 나 입양된 거야? 그럼 난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그랬더니 맨날 싸우던 형이 등짝 스매싱을 날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넌 원래부터 엄마 아빠 아들이고 누나랑 내 동생인데 입양 그게 뭐라고 그따위 소리를 해? 누나랑 나는 조금 일찍 엄마 아빠를 찾아온 것뿐이고 넌 조금 늦게 온 것뿐이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리고 너 형 거 옷 몰래 입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형이 주먹을 꼭 쥐면서 윽박을 질렀다는데 선생님은 형한테 정말 고마웠대. 사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형 덕분에 입양은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다고 했거든. 아마도 그때 형이 옷 얘기를 꺼내서 일부러 화제를 돌린 게 아닐까 싶었대. 그리고 선생님은 그때 형 거 옷을 몰래 입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안도를 하느라 입양이란 단어는 자연스레 잊혀졌다고 했거든. 난 TV나 영화에서 입양 관련 얘기가 나오면 그 국어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 그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 그게 다 좋은 가족을 만나서 가능했겠구나 싶었어. 잠시 예전 일을 회상하던 다혜가 해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입양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아, 그게 사실은 나도 입양아야. 우리가 연인 사이도 됐고 하니까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야 자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말이야. 생각할 시간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입양하라 자기네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제 말에 다혜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그럼 다 물어봐. 혹시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한 거야? 그날 내가 자기 휴대폰 번호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거절했잖아. 아, 그게 그 말이 맞아. 맙소사, 난 내 첫인상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다행이다. 사실 나도 언제 자기한테 진실을 고백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오늘 말 나온 김에 말해야겠다. 진실 고백이라니? 사실은 정우 씨 인스타 들어갔다가 자기 사진 보고 내가 한눈에 반해서 유진이한테 소개해달라고 엄청 졸랐거든. 근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하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우 씨가 자기 상처받을까 봐 많이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암튼 그래서 난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나야말로 자기한테 그날 한눈에 반했는걸? 처음 말했을 때 연락처 안 줬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근데 자기 말 듣고 마음이 더욱 동해서 연락처를 준 것도 있었어. 제가 빙그레 웃고 있자 다혜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내 말이라니? 어떤 말을 말하는 거야? 그날 자기가 우리 아빠가 여자한테 이따위 행동하는 인간이 제일 비열한 인간이라고 했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 아빠가 늘 하는 말이긴 하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 말 자주 하시거든. 그 말 듣는데 왠지 다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 진짜? 우리 완전 천생연분인가 보다. 어쩌면 말이야.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려고 태어난 사람들. 그런 게 아닐까? 그 말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다혜는 입양이라는 심각한 주제에 대해 아무런 선입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곧 다혜가 해맑게 물었으니까요. 자기야, 근데 우리 무슨 말 하다가 전생 얘기까지 나온 거지? 잠깐만. 아, 입양 얘기하다가 그랬던 것 같네. 아, 맞다. 자기가 입양됐다는 말 하다가 그랬구나. 암튼 우리 국어 선생님 말처럼 나도 입양에 대해 별 생각 없어. 그게 뭐 대수겠어. 난 자기가 내 첫인상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 기쁠 뿐이야. 그 엉뚱함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사실 전 여친이랑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어. 진짜? 상견례까지 했는데 그날 파혼했다고 해야 하나? 아버지가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난장판이 났었거든. 이렇게 아들 김밥까지 싸주시는 아버님이 그러신 거라면 100% 그쪽 잘못인 거네. 내 말이 맞지? 자기는 갈수록 진짜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진짜? 내가 매력이 철철 넘치긴 하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전 여친 부모님, 특히나 전 여친 아버지가
내가 입양아인 걸 극도로 싫어했어. 이 입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 부모를 잃은 친척 자식을 입양한다던가 하는 거 말이야. 근데 전 여친 아버지가 볼 때 나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지. 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입양아니까. 어차피 입양이면 다 같은 건데 그게 왜 최악이라는 거야? 그게 전 여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자면 애미애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전자는 무시 못하는데 나쁜 놈 핏줄이면 어떡할 거냐고. 상견례 날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바람에 아버지도 이성을 잃고 상을 엎어버렸어. 난 그날 아버지가 그토록 무섭게 화내시는 모습 처음 봤어. 내 자식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 아버지가 울부짖던 모습이 머릿속에 박힌 채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난 그냥 부모님 모시고 혼자 살아야겠다 다짐했거든. 세상에나, 우리 자기 진짜 힘들었구나.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나 허공에 한마디만 할게. 전 여친아, 우리 자기 놓쳐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다혜는 입양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줬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전 여친은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갈팡질팡한 채 혼란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혜는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놀라운 말을 꺼냈으니까요. 어제 부모님한테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어. 우리 연인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닐까? 난 우리가 운명이라고 확신해. 우리가 꼭 결혼할 것 같거든.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도 미리 말했어. 벌써 말했단 말이야? 혹시나 전 여친일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미리 말한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안 그러면 내내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두 분 다 별로 상관 안 하는 분위기야. 근데 아빠가 엄청 궁금해하신 게 있긴 해. 궁금해하신 거라니? 긴장이 되어 제가 마른 침을 삼키고 있자 다혜가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그 김밥을 진짜 오빠가 싸왔냐고 묻더라고. 김밥? 아빠가 항상 무조건 다정한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했거든. 근데 김밥을 사온 게 아니라 직접 싸온 거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니까? 우리 아빠 진짜 엉뚱하시지? 그래서 내가 싸운 거라고 했어? 당연하지. 나 주려고 자기네 부모님이랑 같이 만든 거라고 하니까 아빠가 우선은 안심하는 분위기야. 다행이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다혜 부모님은 전 여친 부모님과 결이 달라 보여서 약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이야기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행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갔고 다혜가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하고 갔는데요. 그날 부모님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에 든다. 내가 볼 땐 우리랑도 잘 맞을 것 같아. 정말요? 그럼 네 누나랑 성격도 비슷해 보여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아. 다혜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내가 볼 땐 네 누나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딱 보자마자 네 누나 보는 줄 알았다니까. 누나도 학교 다닐 때 친구 괴롭히는 친구 보면 가만 안 있었잖아. 아까도 보니 누나도 다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 그죠? 누나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그래.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인성이 바르다고 칭찬까지 하더라니까. 사실 전에는 그런 소리가 뭐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었잖아. 근데 다혜는 아주 마음에 드는 눈치야. 네 매형이랑 계속 웃었잖니. 내가 보니 다혜를 만나려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 볼수록 아주 마음에 든다니까.
엄마의 눈시울이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기에 제가 티슈를 뽑으려 손을 뻗던 도중 아버지 손도 티슈를 향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올려다보니 이미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아빠라고 하면 좋겠구만. 우리 팀장님 나이가 45살인데 아직도 아빠라고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엄마는 나이 들어서도 엄마라고 하면서 아빠라는 단어는 나이 들어서 쓰면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네 누나도 아빠라고 하잖아. 그게 남자가 나이 들어서도 아빠라고 하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여보, 그게 뭔 대수라고 그래. 난 우리 승연이가 아직도 애기 같은데 자꾸만 내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서 그렇지. 그러니 요즘 애들이 나약하다고 하잖아. 30살이 넘었는데 당연히 우리 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만 좀 울고 당신은 다혜가 어땠어? 나? 나야 엄청 마음에 들었지. 딱 보니 나랑도 결이 아주 잘 맞아 보이더라니까. 애가 밝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렇지. 거 봐라. 온 가족이 다 마음에 들어 하잖니. 처음부터 다혜가 우리 집에 오려고 그랬던 거라니까. 그 사이에도 아버지가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셨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아버지의 눈물이 부쩍 많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 기억에는 전 여친과의 상견 옛날 그 난리가 난 뒤로 아버지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의 파혼이 마치 당신 잘못인 것처럼 아버지는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사셨으니까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 다혜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으로 인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다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진짜 좋은 분들이라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특히나 우리 엄마는 자기 사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난리도 아니야. 내 사진 보여드린 거야? 당연하지. 엄마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렸더니 사진 보자마자 박보검 닮았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박보검이라니? 자기 만나면서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자기가 잘생긴 얼굴이라는 걸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 내가 잘생겼다고? 당연하지. 그러니 내가 한눈에 반했지. 암튼 우리 엄마가 박보검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박보검 나오는 드라마는 전부 봤을걸? 근데 자기 사진 보자마자 박보검 닮았다고 난리였어. 그런가? 난 전혀 몰랐는데. 이래서 난 자기가 더 좋다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잘생긴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엄청 잘난 척하고 그렇거든. 근데 자기는 잘생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다는 거지. 그 점이 나는 아주 마음에 들어. 사실 자기가 얼굴만 잘생기고 인성이 안 좋았다면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연락처 묻지 않았을걸? 암튼 우리 엄마는 이미 자기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 말이 곧 법이거든. 그때까지도 다혜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만 여겼을 뿐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지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다혜 어머님이 문을 활짝 열고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사위 왔어요. 반가워요. 어서 와요. 엄마, 내가 품위 유지를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가 사위한테 한눈에 반한 티를 너무 냈네. 근데 실물을 보니 사진보다 박보검을 더 많이 닮았네. 우리 사위 용안에서 빛이 나네. 왕이 될 상이네. 왕이 될 상이야. 암튼 엄마를 누가 말리겠어. 다혜가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젓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당황한 채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문득 뒤쪽에 서 계신 다혜 아버님이 눈에 들어와 급히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를 바라보는 다의 아버님의 표정이 무섭도록 굳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은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적대의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의 어머님이 워낙 저를 좋아하시는 모습이라 억지로 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다의 아버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그저 저를 유심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곳을 나올 때까지도 다의 아버님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눈빛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엄마, 근데 내가 박보검 닮았어? 박보검? 그건 왜 물어? 아니, 다혜네 어머님이 나보고 박보검 닮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엄마 눈에는 박보검보다 훨씬 잘생겨 보이는데? 이제 보니 다혜네 어머님보다 엄마 눈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다혜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내 얼굴 보면서 용안에서 빛이 난다고 하면서 왕이 될 상이라는 농담까지 하셨거든. 정말? 우리 아들 얼굴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긴 해. 엄마 얼굴에 화색이 번졌기에 다의 아버님의 반응은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상견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입으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누나가 직접 옷을 골라주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는데 평소 무뚝뚝하던 누나였지만 아마도 제가 한번 파혼을 겪었던지라 다시 상처받을까 싶어 그 누구보다 애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이토록 따뜻한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밝았고 긴장된 마음을 아는 채 다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가족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곧 다혜네 가족이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서먹서먹한 기운이 여전히 감돌았어요. 잠시 후 예비 장인어른이 와인을 한 병 시켜도 되겠냐며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전 여친 아버지도 술을 시켜도 되냐고 물은 뒤 연신 술을 들이키더니 연달아 실수를 했고 급기야 아버지가 상을 뒤엎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자 엄마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요. 술 한 잔 마시면 긴장도 풀리고 좋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 장인어른이 꽤 비싼 와인을 주문하셨고 다 함께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잠시 후 술기운이 조금 돌자 장인어른이 저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하는데 억장이 무너지지 뭡니까? 사실 그러면서 제가 승현이한테 질투 그런 감정도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껏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한눈에 반했다고 하니 온갖 감정이 몰아치더라니까요. 사돈께서도 따님이 있으신 만큼 제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딸 가진 애비 마음이 다 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친구도 딸이 사윗감 데리고 왔을 때 사이가 도둑놈 같아 보였다고 하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거기다 애들 엄마도 승현이 얼굴 보고 빛이 난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진짜 얼굴이 잘생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중에 한눈 팔아서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깥 사돈 얼굴을 뵙고 나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승현이가 누굴 닮아서 웃는 얼굴이 이리도 멋있나 했더니 바깥사돈 웃는 모습을 꼭 빼닮았네요. 예비 장인어른의 놀라운 말에 우리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럼요. 내 자식이니 당연히 저를 닮았겠지요. 아버지를 꼭 닮은 게 사돈처럼 다정한 남편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사돈이 김밥까지 싸주셨다는 말에 참 다정한 분이시구나 싶었거든요. 애들 엄마 말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애들 엄마 말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승현이가 먹기 좋게 생선가시를 발라서 우리 딸한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애비 입장에서는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딸한테 잘하는 사이를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 바깥 사돈도 안 사돈을 잘 챙기는 모습 보고 승현이가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았구나 싶은 생각에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예비 장인어른이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당신 왜 이래? 요즘 들어 애들 아빠가 눈물이 많아져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 들어 눈물이 많아졌는데 갱년기 그런 건가 봐요. 요즘은 남자들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우리 남편도 갱년기인가 보네요. 양가 어머니 두 분이 갱년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그 사이 두 아버지는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예비 장인어른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깊이 헤아려 주고 계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혜가 말했듯 두 분 역시 편견이라고는 눈끝만큼도 없어 보였거든요. 다만 곧 시집 보낼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경계하고 계셨다는 말씀에 마음 한켠이 따스하게 물들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절친한 사이가 되셨어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우 부부도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양가 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하루하루가 꽃길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처가댁에 갔다가 장인어른에게서 놀라운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은 장모님이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그 정도로 돈이 없는 줄 알았다면 난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결혼하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그러게 그때 결혼 앞두고 당신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역시나 지금도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그래서 난 절대 결혼 후회 안 해. 난 당신만 있으면 그냥 다 행복하거든. 그 말에 장모님 얼굴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은 말발의 달인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곧 장모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거든요. 다혜랑 가서 장 좀 봐올 테니까 니들 저녁까지 먹고 가라. 잠시 후 장모님과 아내가 마트로 떠나자마자 장인어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서방, 내 실력 어때? 장인어른,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장인어른 같은 고수는 처음입니다. 그렇지, 내가 좀 치지. 예,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 자네도 앞으로 나한테 잘 배울 생각해. 여자 마음은 갈대라는 말도 있잖아. 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 아내랑 평생 알콩달콩 살 수 있거든. 내가 말이야, 바깥사돈께도 많이 전수해드렸잖아. 그 이후로도 저는 장인어른께 많은 팁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이 저를 친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각별하게 지냈어요.
물론 아내 역시 우리 가족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요. 특히 누나와는 오래전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잘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본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밤늦도록 펜션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광경을 바라보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것이라는 엄마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또한 일어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을 다시금 되뇌어 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입양이란 단어에 편견을 품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고 따스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